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연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대한전선 보도록 할게요. 오늘 7월 5일입니다. 자, 대한전선이 주가 하락을 방어를 하면서 쌍바닥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수급들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에서의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순매수 주가 이제 약간 코스피도 이제 박스권 장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바닥을 좀 제한시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 오늘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바닥을 다졌다,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라는 것들이 일단은 기대 요인들, 주가가 기술적 기대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들이랑 같이 거시적인 부분들, 이 기업에 대한 가치 틀립니다.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런 것들은 약간 좀 그냥 이렇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대한전선 수익성 악화를 방어를 하는데 최우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닥터코퍼 구리 가격도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약간 이 내용들을 좀, 구리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자, 이전에 가격들이 계속 올라와서 여전히 높은 수준들이긴 한데 이 지지 구간들을 이탈한다,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을 지금 반영을 시키고 있죠. 중국의 봉쇄, 그리고 여기에서 경기 악화가 북미 미국에서의 피크 아웃, 이런 것들을 반영을 시키면서 주가가 구리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면은 이전에 2020년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한데 여기서 원자재 구리를 사가지고 반영을 시킬 때, 판가에 반영을 시킬 때 에스컬레이터 조항에서 추후에 이 실적 상승 기대감들이 조금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는 것들은, 제가 이전에도 구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린 적이 좀 됐거든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었는데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금리 인상을 시키면서 경기에 대한 부진, 우려,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계속 반영을 시키고 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구리 가격이 뭐 반등이 나오는 것들도 그렇고 하반기쯤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멈추고 이제 지금 하반기니까, 지금 이제 하반기죠. 경기에 따른 이 구리 가격을 보자면 이 구리 가격이 중요한 게 전선의 주요 원자재의 뭐 90%라고 할 수 있죠. 60% 이상이 이 구리랑 이제 동입니다. 동.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의 원자재 비용에 대한 증가, 이런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대한전선 입장에서는 중요해요. 하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을 시킨다. 7월 뭐 길면은 9월까지 금리 인상 시킨다, 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폭락장에 지난 5월쯤이었죠. 폭락장에서 적어도 적게는 7월, 9월까지는 시장이 좀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니까 조금 참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상을 시키고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를 인상시키는 것을 동결을 시키겠죠. 동결을 시킬 거고,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금리를 동결을 시키고 상반기가 지나가면은 물가가 피크를 찍고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시킬 것이다. 그게 이제 상반기까지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물가가 빨리 안정이 되면은 금리 인상을 좀 시킨다. 이런 것들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 이 동결될 때까지 경기 침체,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정점이냐,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바닥이 정점이냐, 반전이 어디서 될 것이냐, 이 반전이 중요한 거죠. 이게 내년 상반기,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는 것들이 하반기를 지나서 상반기가 돼야 구리 가격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전선을 조금 실적이 좀 멀리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자, 원가 상승 부담에 수익성 방어, 총력, 제품 가격 올리고 매출 증대. 이게 에스컬레이터 조항에 따른 영향이 좀 일단은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영향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있기는 있을 겁니다. 이게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원가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수주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수주인데 이게 미국도 경기가 부진이 되면서 피크가 또 아웃이 된다. 그러면은 수요가 줄어든다. 그러면 이 전선에 대한 수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수주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구리 가격 볼게요. 자, 이 리포트인데 구리 가격과 주식시장 경기를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자, 여기 보면은 구리와 글로벌 광산주 소재 섹터들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를 우려를 반영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있었던 4번의 가장 큰 하락장 2021년, 1921년, 1932년, 49년, 82년 모두 경기 침체가 됐을 때 주가가 바닥을 쳤다. 상품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면 침체장에서 바닥이라는 시로를 해석할 수 있었고, 상품 중에서 구리 가격의 변화는 증시가 바닥을 쳤는지 판단하는 신호로 정확했던 편이다. 최근에 구리 가격 하락은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이다. 특히 전선을 활용을 하는 대한전선 입장에서는 경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구리 가격에 대한 우려감들 계속 받을 수가 있겠죠. 뭐 이건 이제 뭐 다른 이제 그거니까 ETF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구리 가격이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좀 크게 좀 영향을 제한적인 영향들이지만 영향을 끼치긴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을 우리가 계속 앞으로도 봐야 된다. 계속 봐야 된다. 자, 두산 밥켓으로 보는 북미 시장의 영향들 한번 봅시다. 두산 밥켓 주가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주식 계약, 스와프, 블록딜의 우려감들 좀 있는 상황들이고, 이 내용들을 볼게요. 북미 수요 우려가 잔존한다. 미국의 주택시장 관련 지표가 최근 둔화된 것도 사실이다. 두산밥켓이 건설 장비를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전선도 그렇고 건설 장비가 중요하잖아요.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프라도 건설 장비에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건설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된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되면은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전선 쪽 이 다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다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어져. 자, 여기 두산파켓이 국내 상장 산업체 기업들 중 드물게 북미 위주 사업을 전개하는 업체다. 근데 북미 수요 우려가 잔존하고 주택시장 관련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영업실적 피크아웃을 논의하기는 좀 아직까지 좀 이르긴 하지만 뭐 외형 성장이 조금 어렵진 않겠냐. 미국 대선 이슈로 미국 대선 이슈 등으로 수년간 재고 확보에 소극적이었고 현재 재고가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자, 그렇지만 하지만 뭐 북미 시장의 주택 지표 이런 것들도 그렇고 미국 시장의 피크아웃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런 미국 시장에서의 인프라 투자가 좀 위축될까, 그게 지금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두산밥켓이랑 연관이 있다는 게 아니라 구리 가격도 그렇고 미국 주택 지표도 그렇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 미국 주택 시장 과열의 진정인가 경기 둔화의 조짐인가, 이거 계속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품이 좀 가라앉는 그런 시장이 좀 침체가 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고 인프라 투자에도 영향이 좀 있지 않겠나. 경기가 우려감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한전선의 보고서를 통해서 수주가 얼만큼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수주 상황들. 자, 경기가 우려건 어떻게 되건 막 그런 것들을 일단 떠나가지고 소재, 초고압 케이블, 원전, 그리고 초고압 케이블, 한국전력공사, 뭐 소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주가 계속 유지가 된다, 납품이 되고 수주가 잔고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근데 그 확인되는 그 시기가 중요한 거죠. 확인되는 시기가. 자, 사실 지금 구리 가격이 올라가서 영업이익이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들은 살짝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봤던 게
2분기 이후에 3분기, 4분기는 우리가 정점, 성수기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성수기에 대한 매출 증가가 반영이 될지, 경기 침체에 대한 영업이익 하락으로 이어질지, 2분기, 3분기 실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들이고, 이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수주 잔고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분기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 것들이 이제 곧 실적 시즌입니다. 대한전선은 아마 8월 중순쯤에 실적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 실적 발표를 지켜보면서 실적이 나쁘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기도 힘든 게, 수주 잔고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으니까 납품액을 확인만 할 수 있다면 2분기 실적을 가늠을 해보긴 하겠지만,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한 다음에 보고서가 나올 거예요. 납품이 얼마나 됐고 그런 것들이 확인을 하는 것들이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8월달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것들이 대한전선의 2분기 실적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 매수세를 좀 들어왔던 것인지,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늠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던 것들은 수급이 좀 좋았기도 했고 시장도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외국인들 조금 수급이 조금 부각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난해한 내용들이 될 수는 있겠고 재미는 없으셨겠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제가 오늘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드렸고, 추후에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 확인하면서 계속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